메타버스 혹은 우주 세대가 열리면 인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10일간의 세계 일주, 오늘은 2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시속 30km로 달리면서 모르문교의 역사 강의를 듣다. 자, 27장은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주인공이 파스파르투입니다. 열차는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한 지형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솔트레이크호가 등장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이에요. 소금 호수. 여기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을 때도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척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솔트레이크호로 대표되는 도시가 또 있죠.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 도시입니다. 자, 솔트레이크 시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몰몬교입니다. 요즘은 몰몬교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27장에서 특이하게도 이 모르몬교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지나고 있는 대륙 횡단 철도가 그 지역을 지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줄 베른이 여기서 모르몬교 얘기를 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열차 안에서 파스파르투는요, 모르몬교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윌리엄 히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열차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모르몬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조셉 스미스, 몰몬교의 창시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박해로부터 도망쳐서 유타주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떠나가고 이제 파스파르투 혼자 남게 됩니다. 몰몬교 선교사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당신도 몰몬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지만 관심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자,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안내가 되는데, 자, 몰몬교는 1800년대 초반, 1820년에서 30년경 미국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창시자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몰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쓰게 됐고요. 새가 점점 많아질수록 주변에서 몰몬 교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특히 몰몬 교도들은 초반에는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일부 일처제 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미국 정부, 연방의 입장과 대립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도 있고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해에 굴하지 않고 뉴욕에서 떠난 몰몬 교도들이 새롭게 모여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솔트레이크 시티이고, 유타주의 몰몬 교들이 모여들게 된 이유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상당히 역설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몰몬 교도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유타주로 떠났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구대륙, 즉 유럽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자유를 위해 새로운 땅, 신대륙으로 탐험을 떠나게 되죠. 그들이 이제 해안가에 정착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최우선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몰몬교는 어쩌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어떠한 존재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어쩌면 그건 구대륙 사람들, 유럽 사람들 눈에 비친 미국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몰몬 교도들의 이야기는 신앙의 자유, 어떤 개입이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욕망과 욕구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아닌가. 또 그것을 한없이 허용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과연 줄 베른은 어떤 의도로 여기서 몰몬교를 소개했는지. 자,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대륙을 개척해서 자유를 실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자,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 공간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화성 탐사.
즉 우주 시대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 어떤 희구가 바로 이처럼 새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가상공간, 메타버스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 세계에서 과연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인간의 바램과 욕망은 항상 더 자유로운 공간을 희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탐험은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공간에서 결국 인간들이 모여 살고 하나의 사회나 공동체를 구가하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규칙과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바라지만 거꾸로 그 자유를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아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혹은 우주 세대가 열리면 인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결국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8장에서 재미있는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